2라운드 4분 29초, 옥타곤 안에서 한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천 명의 관중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UFC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복귀전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될 이 경기.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두호 대 다니엘 산토스. 단순한 매치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는 1년 이상의 공백, 그리고 복귀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사람들이 기억한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경기가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캐리 헨리가 심판을 맡은 이날 경기. 1라운드 개시 직후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니엘 산토스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다양한 발차기를 연속으로 시도하며 적극적인 선제 공세를 펼쳤습니다. 강력한 바디킥이 터지고 이어서 오버핸드가 날아왔습니다. 상대의 공격에도 최두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한 카프킥으로 반격하며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제비 오고 바디킥이 오가고 산토스의 짧은 레프트가 터졌습니다. 산토스는 그야말로 모든 걸 쏟아붓는 스타일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두호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산토스가 싱글레그 테이크다운을 시도했지만 최두호는 침착하게 방어하며 레슬링 상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산토스가 와일드한 스윙을 날릴 때마다 최두호는 그 아래로 몸을 낮추며 회피했고 이내 반격으로 바디에 스트레이트 라이트를 꽂아 넣었습니다. 두 선수의 타격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토스의 라이트 훅, 최두호의 효과적인 공격들, 그리고 산토스의 니킥까지 이어졌습니다. 산토스는 펜스 쪽으로 압박을 가하며 내부 전투를 유도했고 최두호는 이를 역이용해 카운터를 유도했습니다. 범위를 벌린 상황에서 산토스는 근접전에서 일련의 어퍼컷을 성공시켰습니다. 산토스의 페이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두호는 출혈이 생긴 상황에서도 마음껏 잽을 찌르며 자신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산토스는 근접 타격으로 집중 공세를 퍼부었고 최두호는 그 모든 것을 흡수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라운드 후반 들어 최두호가 산토스를 추격하는 양상이 됐지만 산토스는 다시 앞으로 나서며 거칠고 더티한 복싱으로 반격했습니다. 최두호가 다시 잽을 꽂고 테이크다운을 방어했습니다. 산토스가 상대를 넘어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최두호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멈추지 않는 1라운드였고 3명의 셔독 기자 모두 10에서 9로 산토스의 라운드로 기록했습니다.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최두호는 곧바로 잽을 앞세우며 페이스를 끌어올렸습니다. 산토스는 여전히 스피닝 무브와 강타를 섞으며 거침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스피닝 힐킥이 연결됐지만 최두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내며 1에서 2 콤비네이션으로 답했습니다. 바디잽이 이어졌고 강한 카프킥까지 성공시키면서 최두호는 2라운드 초반부터 흐름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산토스가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며 최두호를 펜스로 밀어붙였습니다. 이 장면은 흥미로운 분석 포인트가 됩니다. 산토스가 단순한 테이크다운 시도를 넘어 체력 회복을 위해 클린치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에서 뚜렷한 타격 교환 없이 시간이 흘렀고 최두호가 먼저 펜스를 벗어나며 니킥을 꽂아 넣었습니다. 다시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최두호의 잽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단순히 맞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어 움직임과 함께 조율된 잽이었습니다. 어퍼컷 하나가 산토스로부터 터졌지만 최두호는 이미 리드핸드를 중심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스트레이트 라이트가 꽂혔고 최두호는 이제 추격자가 됐습니다. 산토스가 다시 슛을 시도했을 때 최두호는 렉을 잡아 위기를 벗어나게 했고 산토스는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최두호가 펜스 근처에서 산토스에게 복수 타격을 연속으로 성공시켰고 계속해서 압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디에 꽂힌 라이트로 산토스가 잠시 동요하는 듯 보였습니다. 몇 초 후 레프트 바디샷이 장렬했습니다. 산토스가 무너졌습니다. 최두호는 주저없이 따라붙어 후속 타격을 퍼부었고 심판이 경기를 멈췄습니다. 2라운드 4분 29초 TKO. 공식 결과는 최두호의 승리였습니다. 산토스는 다운 이후 잠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스스로 일어나 옥타곤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경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두호는 1년 이상의 공백 끝에 UFC 내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눈에 띄었던 건 단순히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1라운드에서 많은 타격을 주고받으며 출혈까지 생긴 상황에서
2라운드에 오히려 더 예리하고 절제된 경기를 펼쳤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라운드에서 산토스의 맹공을 모두 흡수하면서도 잽 중심의 리듬을 잃지 않았고 2라운드에 들어서자마자 그 리듬이 완벽하게 발동됐습니다. 산토스가 체력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최두호는 반대로 기어를 올렸습니다. 이 흐름의 역전이 결국 경기를 결정지은 것입니다. 바디 공격의 누적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경기 내내 최두호의 바디 잽과 바디 스트레이트가 끊임없이 산토스에게 가해졌고 결정적인 레프트 바디 샷은 그 누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어떤 분석가들은 산토스가 체력 이상으로 바디 데미지의 축적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단발의 충격이 아니라 치밀하게 쌓인 타격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기가 단순한 한 번이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경기 전이 맥락부터 살펴봐야 비로소 이해됩니다. 산토스는 이 경기에 들어서기 전 한국 선수들을 연달아 꺾으며 스스로 코리안 킬러라는 별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정령, 유주상을 차례로 꺾은 뒤 산토스는 SNS에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올리며 2연속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한국 MMA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 자연스럽게 최두호와의 대결은 단순한 매치업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경기가 코리안 킬러 위 칭호를 지울 수 있을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고 최두호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 주제에 직접적으로 답했습니다. 상대가 코리안 킬러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내가 직접 그 별명을 지워버리겠다. 그의 말은 단순한 선전포고가 아니었습니다. 최두호는 경기 전부터 산토스를 분석하고 있었고 상대가 UFC에서 4연승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가 성사되기까지의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2025년 9월에 산토스와의 대결이 예정돼 있었지만 부상으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이후 2026년 4월 다른 상대와의 경기도 성사 직전 무산됐습니다. 최두호는 무릎 부상을 포함한 신체 여러 부위의 회복을 병행하면서도 이 대결을 준비해왔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았던 부위들을 치료했고 새로운 무기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자기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이 경기에서 보여준 바디 공격 중심의 전략적 변화로 증명됐습니다. 경기 전 많은 분석가들이 산토스를 마이너스 175위 배당률로 유리하게 봤고 최두호는 플러스 135위 언더독이었습니다. 산토스의 다채로운 공격 레퍼토리와 4연승이라는 모멘텀이 배당률에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직후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옥타곤 사이드에서 이 경기를 지켜봤던 브랜든 모레노와 말론 베라는 최두호의 마무리 장면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UFC 에스파뇰 공식 계정은 폭발했다는 표현과 함께 해당 장면을 빠르게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반응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산토스가 코리안 킬러로 불리던 상황에서 한국의 베테랑 파이터가 오히려 브라질리언을 바디샷으로 무너뜨렸다는 역설이 팬들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한국 MMA 커뮤니티에서는 이 결과가 2026년 들어 부진했던 한국 UFC 파이터들의 흐름을 끊는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상과 연이은 패배로 한국 선수들의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두호는 현역 한국 최고령 UFC 파이터로서 이 흐름을 뒤집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경기를 분석적으로 바라봤을 때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의 역전입니다. 1라운드에서 산토스의 페이스는 명백히 더 높았습니다. 셔독 3명의 기자 모두 산토스의 라운드로 집계했고 실제로 산토스가 더 많은 공격량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두호는 그 라운드에서 지고 있었음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잽의 리듬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에너지 소비를 읽고 있었습니다. 2라운드 초반 산토스가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며 클린치에 위존한 장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체력 관리를 위한 행동으로 해석됐고 최두호는 오히려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디 공격의 전략성입니다. 이 경기에서 최두호의 바디 공격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최두호는 타격전을 중심으로 전략을 짰다고 밝혔고 그 타격 전략의 핵심이 바디였습니다. 산토스는 과거 KO 패배가 없었습니다. 최두호는 이 점을 알고 단발 충격이 아닌 누적 데미지로 상대를 소진시키는 방향을 선택했고 그것이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세 번째는 멘탈의 안정성입니다. 출혈이 생긴 상황, 1라운드를 뺏긴 상황에서도 최두호는 패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지가 아니라 자신의 전략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경기 전 그가 했던 말, 결심전으로 가도 빠르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했다는 발언이 경기 중 그대로 구현됐습니다. 산토스 입장에서도 이 패배는 뼈아픈 결과입니다. 경기 전 그는 2라운드는 전력을 다해 싸우고 3라운드에서 KO를 노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에서 자신이 먼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4연승으로 쌓아온 모멘텀이 한순간에 꺾였고 코리안 킬러라는 별명도 이제 그 의미를 잃게 됐습니다. 최도호가 그 별명을 직접 지은 것입니다. 이 승리가 갖는 또 다른 무게는 최도호라는 선수 자체의 역사를 이해해야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최도호는 2016년 UFC 206에서 컵 스완슨과의 경기로 전세계 MMA 팬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비록 만장일치 판정패를 당했지만 그 경기는 2016년 올해의 경기로 선정됐고 이후 2022년에 UFC 명예의 전당 파이트 윙에 헌액됐습니다. 다나 화이트 UFC 대표는 당시 이 경기를 두고 역대 최고의 경기 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설적인 경기 이후 최도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제레미 스티븐스에게 2라운드 TKO로 패했고 이후 찰스 주르댕에게도 2라운드에서 멈췄습니다. 카일 넬슨과의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고 부상과 취소가 반복되면서 2016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무려 8년 동안 공식 승리가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팬들이 최도호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2024년 7월 빌 알지오를 꺾으며 긴 무승 행진을 끝냈습니다. 같은 해 12월 UFC 310에서는 네이트 랜드웨어를 3라운드 TKO로 제압하며 2연속 피니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산토스를 꺾으며 3연승이 됐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8년의 공백을 넘어 35세의 나이로 다시 파이터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경기 결과 이후 최도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도 즉각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최도호는 경기 전부터 이미 다음 목표를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UFC 패더급 랭킹 13위에 위치한 브라이스 미첼과의 대결을 원한다고 밝혔고 산토스를 꺾는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면 랭킹권 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자신감도 표현했습니다. 현재 최도호는 랭킹 외에 위치해 있지만 이번 3연승, 특히 코리안 킬러로 불리던 산토스를 바디샷으로 마무리 지은 이번 경기는 UFC 측에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56%의 타격 정확도와 56%의 타격 방어율, 16전 13KO라는 기록은 여전히 이 선수가 피니셔로서의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과거의 명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위협으로서 최도호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최도호가 단순히 커리어를 마무리하기 위해 경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년에 걸친 신체 회복, 새로운 전략 구축,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바디 공격 중심의 전술 변화는 모두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준비의 결과입니다. 이 선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도호 대 다니엘 산토스, 결과는 2라운드 TKO, 최도호의 승리. 하지만 이 경기가 남긴 건 단순한 승점이 아닙니다. 1년이 넘는 공백이 있었음에도 옥타곤에 돌아온 최도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성된 모습으로 복귀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타격 속에서도 흐름을 읽고 필요한 순간에 기어를 바꿀 수 있는 선수. 이 경기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 자리였습니다. 이 승리 이후 최도호의 다음 행보는 어디로 향할까요?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실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최도호라는 선수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2016년 컵 스완슨전을 처음 봤을 때 이 선수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는 경기였음에도 끝까지 앞으로 걸어나오는 그 장면이 많은 팬들에게 각인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부상과 패배가 반복됐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때 이 선수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략이 단순해지는 선수가 있고 반대로 경험이 쌓일수록 더 정교해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최도호는 지금 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경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다음 경기가 어떤 상대와 성사되든 저는 지금의 최도호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